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목요일 RK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주변에서 발생한 거대한 산불이 나흘째 무서운 속도로 확산해 7만여 에이커 이상을 태웠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마리포사 카운티 메시드 동쪽에서 시작된 산불이 오늘 아침까지 7만 96에이커를 태우고 1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리포사와 코터빌에 거주하는 주민 4천여 명은 긴급히 대피했고 건물 45채도 전소됐습니다. 현재 3,10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2에서 4피트 높이의 화마와 씨름하고 있지만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습기가 적을 뿐만 아니라 가파른 지형 때문에 산불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불로 인한 연기는 멀리 아이다호주에서까지 감지되고 있으며 특히 시에라네바다, 요세미티, 푸틸 커뮤니티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전처 살해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강도와 납치 혐의로 복역 중인 전 풋볼 스타 오제이 심슨이 가석방되게 됐습니다. 네바다주 가석방 심의위원회는 오늘 4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심슨에 대한 가석방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슨은 오는 10월 1일 자유의 몸이 됩니다. And I will be no problem, and I think I kept my word. As I said, I've done my time. I'd just like to get back to my family and friends. And believe it or not, I do have some real friends, but I don't think I could have represented this prison. I don't think any inmate has ever represented it better than I. 심슨은 2007년 라스베가스의 한 호텔에서 동료 5명과 함께 스포츠 기념품 중개상 2명을 총으로 위협하고 기념품을 빼앗은 혐의로 이듬해 최고 3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9년간 가석방 금지 처분도 함께 받은 바 있습니다. 대북 제재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전을 제지하지 못하자 미국 내에선 새로운 대북 옵션들이 분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평화협정 협상에 돌입하자는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의 게이츠 플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제재 압박과 무력 시위로도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새로운 대북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제안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본물을 이루고 있는 새 대북 옵션들 가운데 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의 게이츠 플랜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게이츠 플랜은 첫째, 미국은 북한의 핵을 완전 포기시킨다는 목표를 수정해 핵무기의 현 수준 동결과 ICBM의 개발 중단을 요구해야 하며 북한과의 협상에 앞서 중국과 사전 합의해 향후 이행과 사찰을 보증받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체제 생존의 필수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게 분명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목표를 바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반대급부로 미국은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면서 체제 교체를 포기할 것임을 확인하게 주고 북한과는 평화협정 체결은 물론 주한미군의 성격이나 구조를 일부 변경하는 준비를 갖춰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이 합의해 김정은 없는 북한 정권을 모색해 중국이 김정은을 망명시키라는 제4의 대북 옵션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브레트 스티븐스 칼럼니스트의 제4의 옵션은 미국과 중국이 손잡고 김정은 없는 북한을 모색하는 것으로 북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김씨 일가 체제 생존만을 위해 핵미사일에 목을 메고 있는 김정은을 중국이 앞장서 망명시킨다는 방안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김정은 없는 북한 정권 세우기 방안을 손잡고 추구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통제해 핵 확산을 저지하고 북한의 새로운 개혁 개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제4의 대북 옵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의 매버릭 거물 정치인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아 그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올해 80세인 존 맥커인 상원의원은 지난 주말 정례 건강검진을 받던 중 왼쪽 눈 윗부분에 혈전이 발견됐고 혈전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악성 뇌종양의 일종인 신경교화세포종이 진단됐습니다. 맥케인 상원의원은 지난 14일 애리조나 피닉스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에서 암세포와 결합되어 있는 왼쪽 눈 윗부분의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일단 퇴원해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맥케인 상원의원은 이제 혈전 제거 수술 상처가 아무는 대로 새로 진단된 뇌종양 치료에 나서게 되는데 화학요법과 방사능요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의료진은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한 연구 결과 이 뇌종양을 진단받은 환자들 가운데 치료를 받고 5년 이상 산 생존율은 10%로 낮은 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200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다가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에게 패했으며 30년 이상 5선 상원의원을 지내고 있는 거물로 현재도 상원 군사위원장을 맡아 한반도 안보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법사위는 오늘 크리스토퍼 레이 새 연방수사국 FBI 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원 20명 전원이 레이 지명자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레이 지명자는 앞으로 상원 전체 회의 문턱을 넘으면 새 FBI 국장이 취임하게 됩니다. 레이 지명자는 도널드 트럼프의 가족과 측근들이 대거 연루된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다가 지난 5월 초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의 후임으로 발탁됐습니다. 레이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낙점됐지만 코미 전 국장은 물론 현재 러시아 스캔들의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뮬러 특검이 FBI 국장이었을 당시 코미 전 국장은 법무부 부장관, 레이 지명자는 법무부 범죄수사국장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12일 인준 청문회 당시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마녀 사냥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마녀 사냥을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소득층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 주간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위 10% 지점에 있는 계층의 올해 2분기 임금 상승률이 전년도 같은 분기에 비교했을 때 다른 소득계층보다 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연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구간에 있는 25살 이상 노동자의 평균 주급 상승률은 2분기 3.4%인 반면 중간 그룹은 3.2%, 상위 10% 지점의 계층의 주급 상승률은 3.1%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하위 구간의 임금 상승 속도가 다른 계층에 비해 뒤처져 있다가 막판에 오르는 것이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흐름이 실업률 하락과 일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실업률은 4.4%로 작년 동기의 4.9%에서 더 떨어졌습니다. 식당, 놀이공원, 도박장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 상승폭이 큰 것도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들 분야에서 기업주가 더 많은 임금을 주고 직원을 고용한다는 뜻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 19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올랐고 이달에는 메릴랜드와 오리건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RK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